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선생님이 토픽 시험이 있어서 라이브로 수업을 했는데 영상도 괜찮지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우리 영상으로 사자성어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11월에 시험 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년 4월에 또 시험을 보는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갑자기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자고요. 네,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외우고 공부해야 더 기억에 잘 남으니까 네,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준비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사자성어는 치읍부터 피읍까지인데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첫 번째로 준비한 사자성어는요, 천고마비입니다. 천고마비. 이거 들어본 친구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네, 여기저기서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천은 여러분 하늘을 말해요. 그쵸? 하늘. 천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늘이요. 자, 그리고 고는 뭘까요? 네, 높다를 의미하죠. 하늘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고층이야 라고 하면 높은 층의 건물을 고층이라고 하죠. 말은 여러분 이거 말이란 뜻이에요. 말이 뭐예요? horse. 그쵸? 말이고 이 비는요. 비만 들어봤어요, 여러분? 비만? 비만이 뭐예요? 네, 살이 찌는 것을 이야기하죠? 비만의 비예요. 그래서 말은 살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하늘이 높으니 그런데 무슨 하늘? 가을 하늘이 높으니까 말이 살찐다라고 해서요. 이것의 의미는 가을은 날씨가 매우 좋은 계절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쓰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무슨 계절? 선생님 궁금한데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계절 좋아해요? 이야기하면 보통 학생들은 겨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더운 날씨에 사는 친구들은 눈을 보는 게 아주 좋다. 눈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겨울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겨울 되게 좋아했어요. 언제? 젊었을 때.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추우니까 싫어, 여러분.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TMI였고요. 자, 그 다음 사자성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선생님이 준비한 사자성어는 칠전팔기입니다. 칠전팔기. 여러분 7, 8 하니까 이거는 어떤 뜻인지 알 수 있겠죠? 네, 7은 7, 8은 8. 즉 7번 이렇게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해도 보통 한국에서 넘어졌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가다가 이것도 넘어졌다지만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해도 여러 번 fail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네. 자, 7전8기의 도전 끝에 도전 챌린지죠. 도전 끝에 드디어 finally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계속 fail한 거죠. 네, 계속 불합격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한 끝에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7.8기의
도전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생님 좀 줄여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크게 됐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김성장 선수의 7.8기 정신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7.8기의 정신, 스피릿을 말하죠. 그래서 김성장 선수의 7.8기 정신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감동을 선물했다. 그래서 7.8기의 도전, 7.8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8기 정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너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또 그럴 때에는 잘 생각해서 내가 빨리 이것을 차라리 그만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7.8기 정신으로 도전할 만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또 7.8기 사자성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자성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자성어는 탁상공론입니다. 탁상공론. 자, 탁은 여러분 테이블을 말해요. 테이블. 그쵸? 이렇게 테이블을 말하고 이 테이블에 앉아서 공론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여러분 빌공자예요. 빌공. 비다가 뭐예요? 비다는 empty를 말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고 이 논은 여러분 토론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쓸데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즉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현실성은 뭐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탁상공론이라는 말은 물론 말할 때도 사용하지만 특히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정치인들, 폴리티션들이 가끔 어떤 하나의 어떤 폴리시,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그쵸? 지금 이 시민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탁상공론과 같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뭐예요? 현재 상황은 고려하다라고 하면 생각하지 않은, consider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어떤 정책은 뭔가요? 정책은 영어로 우리 policy라고 하죠? 네, 그 정부가 내놓는 어떤 government가 내놓는 방법 같은 것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가끔 그런 탁상공론과 같은 정책이 많을 때 국민들이 화가 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자,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사 많이 있었어요. 탁상공론식이라고 하면 탁상공론과 같은 거리두기가 뭐였죠, 여러분?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social distance를 말하죠. 그것을 폐지하라라고 하면 없애라. 자, 한번 써볼까요? 거리두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social distance를 말하고 폐지는 뭐예요? 없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뭔가 현실성이 없는 방법들을 많이 프로포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는 2명만 식당에서 밥을 먹어라.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좀
그런 게 과연 코로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네,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탁상 공론식의 어떤 거리두기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때 많이 했던 말들이 네, 그런 거리두기는 없애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문 기사나 뭐 뉴스 그 밖에 여러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탁상 공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사자성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네 번째 준비한 사자성어는 파란만장이라는 건데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파는 여러분 물결을 이야기해요. 물결. 물결이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이 물결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파는 물결을 의미하고 여기에 라는 여러분 큰 파도를 의미해요. 파도가 뭐예요? 파도는 여러분 바다의 그 큰 웨이브 이런 것들을 파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장이라고 하면 그 파도의 높이가 뭐예요? height. 높고 낮음을 높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높이가 만장, 그러니까 아주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의 뜻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파도와 어떤 물결의 높이가 만장에 이른다라고 하면 그렇게 높다. 파도와 물결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즉 어떤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파란만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쉽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계속 부딪히고 네, 힘든 일을 많이 겪고 변화가 심할 때 사람일 때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또는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일과 관련됐을 때는 그 일이요 정말 파란만장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또는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들 중에서 여러분 힘든 일 많이 겪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까지 겪지? 좋으려고 했는데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고 계속 그런 삶 그럴 때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파란만장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해되죠? 네, 여러분 마지막 사자성어인데요. 팔방미인, 즉 8개의 방면에서 미인이다. 미인이 뭐예요, 여러분? 미인. 아름다운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사람을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 다 미인이에요. 즉, 그 이야기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 어떤 탤런트가 있는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은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 중에 아이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유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 팬들도 굉장히 많죠. 자, 선생님 좋아하는 우리 정국이도 아이유 씨 팬인데 네, 아이유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정말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왜?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쵸?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남자는 팔방미인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여자한테 많이 쓰고요. 팔방미남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팔방미남이라는 말을 막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여자에게 여러 방면에서 탤런트가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팔방미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5가지의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지금처럼 한국의 아주 좋은 가을 날씨에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뭐라고 했죠? 네, 천고마비라고 했습니다. 천고마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네, 여러분, 한국 조금 춥지만 날씨 좋아요. 네, 이곳 선생님이 2주 전에 갔다 온 곳인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정말 천고마비의 느낌을 아주 선생님이 흠뻑 느끼고 왔던 장소인데 한국에 있어요. 네, 한국에 있어요. 서울 아니고요.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주면 한국의 어떤 역사,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지 아는 친구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예쁘죠? 이 꽃 이름을 핑크뮬리라고 해요. 핑크뮬리.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퀴즈까지 선생님하고 5가지 사자성어를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 멤버십 수업과 관련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클래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금 계속 고민 중이니까 네, 계속 여러분들은 그때 선생님이 올려주는 업로드나 라이브 방송이 있을 때마다 네, 꼭 와서 수업 듣고요. 조금만 멤버십 기다리는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른 친구 있으면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